달 착륙은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과 회의론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부는 심지어 달 착륙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는 믿음에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아폴로 11 미션 이후 4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달 착륙이 실제인지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이 미스터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달 착륙의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앨런 머스크의 흥미로운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주 탐험의 시작과 폴로 프로그램. 인류의 우주에 대한 매력은 역사를 통틀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지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우주 경이로움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체 이웃인 달은 항상 가장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달에 도달하려는 열망은 인간을 달 궤도에 보내려는 최초의 계획이 구상된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3명의 팀이 달 궤도를 돌며 우주에서 달을 관찰하되 표면에 닿지 않는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모험은 훨씬 더 원대한 계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우주 탐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연설을 했습니다. 대담한 결단으로 케네디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비전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1969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는 상징적인 말을 남기면서 케네디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업적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 엄청난 도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고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주 여행과 달 착륙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자원을 쏟아부으며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성공의 길은 실패와 비극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 좌절은 비극적으로 끝난 아폴로 1 임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 최초의 승무원 달 여행 시도였던 이 임무는 발사 전 정기 테스트 도중 지휘 모듈에 갇혀있던 버질 그리썸, 에드워드 화이트, 로저 채피 등 3명의 우주 비행사 단로스 우주 비행사가 끔찍한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 참사는 우주 프로그램을 초토화했지만 나사에게는 중요한 학습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아폴로 1 사고 이후 나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엔지니어들이 우주선의 안전 기능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주선 설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여 달 모듈을 운반할 발사체를 추가로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으로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아폴로 4부터 아폴로 9까지 이후의 아폴로 임무는 재설계된 우주선을 테스트하고 앞으로의 기념비적인 임무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폴로 2 또는 아폴로 3 임무는 없었습니다. 초기 임무는 본질적으로 아폴로 1 임무의 반복이었지만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건너뛰었습니다. 아폴로 1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션으로 역사를 어지럽히기보다는 나사는 공식 번호에서 이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0점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폴로 10은 아폴로 시리즈의 4번째 인간 우주 비행 임무로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달 주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여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승무원들은 달에 착륙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임무는 우주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고 아폴로 10호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임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성공으로 나사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딜 날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모론과 아폴로 프로그램의 유산. 이 무렵 과학자들은 달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웠기 때문에
달 표면과 기상 조건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샤워한 많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항과 시나리오를 재현하여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전에 훈련했습니다. 망원경, 우주 탐사선, 인공위성을 통해 이미 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은 달에 착륙하여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폴로 시험 임무를 통해 나사는 사람을 달에 보내고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 두 사람이 달에 발을 디딘 것은 전 세계가 축하하는 경이로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아폴로 11의 엄청난 성공은 나사가 후속 달 탐사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달 착륙을 시도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폴로 임무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오래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결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임무 이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음모론이 생겨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된 정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음모 중 하나는 달 착륙이 연출된 것이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달에서 우주 비행사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나사 클립을 관찰하면 하늘에 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은 우주 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사 우주 탐사선과 망원경 이미지에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폴로 미션 사진과 비디오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아래쪽에서 별이 보인다면 달 위에서도 별이 더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사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달의 조명 조건과 당시 사용된 카메라의 종류로 인해 달의 이미지에 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태양의 빛으로 인해 별이 덜 밝아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한 위치를 나타내는 달의 폭발 분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먼지층이 하강하는 우주선의 충격을 흡수해 분화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쉽게 반박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달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들이 달 착륙장에 남긴 다른 증거들도 오늘날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정부가 실제로 달에 착륙했으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앨런 머스크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아폴로 11점 이후 6번의 아폴로 미션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아폴로 미션은 아폴로 17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가 아폴로 20점까지 기밀 아폴로 임무에 사람들을 계속 달에 보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 중 일부는 심지어 나사가 달에서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달 탐사 괴담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폴로 17점, 마지막 아폴로 미션은 1970점. 그 이후로 나사는 더 이상 달 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달 착륙 이후 50년이 넘었고 달 착륙 현장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에 심어진 성조기는 달의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크게 떨어졌고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남긴 물건들은 미세한 달 먼지에 가려져 있어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을 통해 달을 볼 때 실제 달 착륙 지점을 식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나사가 또 다른 아폴로 임무를 발사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체하거나 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음모론자들은 왜 나사가 이제 달 착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술은 1960년대보다 훨씬 더 발전했으므로 나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착륙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나사 전문가들은 같은 이유로 나사가 달 탐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제임스 웹과 같은 우주 탐사선과 망원경으로 달을 완벽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든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까요?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의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과 우주의 일부에 대해 배우는 데 더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 자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폴로 임무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과학자들은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이 가져온 샘플과 데이터에서 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0호에서 가져온 달의 암석은 달의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했고 실제로 암시장에서 그램당 5만 달러에 팔릴 정도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문호크가 사기일 수 없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이 행사가 생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방송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기술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폴로 카메라는 초당 수십 프레임의 흑백 SSTV 형식의 비디오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흑백 비디오 녹화물은 나사 기지로 다시 전송되었지만 방송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첫째, 녹화 형식이 호환되지 않고 둘째, 비디오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이사는 아폴로 미션의 비디오와 사진을 보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파 송신은 거의 즉시 방송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을 포착한 수많은 전파 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망원경 중에는 캘리포니아의 골드스톤 추적국, 허니크릭 추적국,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가 있으며 미국의 전파 망원경이 이 방송 신호를 포착한 것처럼 세계 다른 국가의 유사한 장비가 신호를 포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러시아가 아폴로 달 착륙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도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많았고 심지어 미국 정부의 이 놀라운 업적을 축하하기까지 했으니 사기극일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달과 화성에 대한 앨런 머스크의 비전. 아폴로의 마지막 달 탐사 임무인 1972점 이후 다른 국가들도 자체 달 탐사 임무를 시작했고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달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달에는 미국 국기와 명판 등 최초의 달 착륙의 증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미션이 가짜라면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다른 세계 국가들이 빨리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달에 국기가 없었다거나 발자국이 없었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 사건의 실체를 더욱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1969달 착륙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강조한 점 중 하나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생각에 1969달 착륙은 인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으며 실제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미국이 달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만약 그것이 모두 사기였다면 러시아 정부가 오래전에 모두 폭로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쟁과 패권 경쟁은 우주 탐사도 이어져 1959년 소련 우주 프로그램은 루나, 이 우주 로켓으로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그해 1월 초기에는 달 착륙에 실패했지만 9월 14점 1959점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인간이 만든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아폴로 임무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유인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고 달 위를 걷는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충분한 증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미션 성공 이후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은 달에 대한 약 23번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조차도 미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달에 심어진 깃발과 명판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짜 달 착륙을 폭로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사 내부에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유출한 사진과 문서 중 일부는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들리는 깃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달의 대기에는 바람이 없지만 자세히 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심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사는 달 내부의 진동과 깃발을 다루거나 장착하는 방식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음모론자들이 달 착륙설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의 그림자와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나사가 공개한 달 이미지의 그림자는 서로 평행하거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었다면 그림자가 한 방향을 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사진이 가짜이며 스튜디오나 비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광권을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에게는 이 그림자 미스터리가 매우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것을 완전히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 탐사에 사용된 카메라는 사진 배경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최신 카메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일반인이 보기에 더 선명하고 보기 좋게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또는 편집자에게서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스튜디오 조명으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사실이라고 해도 동영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영상마다 물리학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트램펄린에서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사가 일부 훈련 사진을 진짜로 속이려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나사는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달에 보내기 전에 과학 장비와 카메라 사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 환경에서 사진을 찍는 시험 세션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나중에 2006점에서 나사는 첫 달 착륙의 공식 기록 중 일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내부 고발자들은 훈련 클립으로 빈칸을 채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일부 비디오 전문가들은 일부 비디오가 이전에 공개된 다른 비디오와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나사의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공달 이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달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버전에서는 외계 종족이 모든 인류를 감시하기 위해 달을 심었다는 가정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지금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구성, 형성 방식을 밝혀낸 많은 데이터와 샘플을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나사의 달 탐사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은 음모론이 떠도는지 궁금하다면 빌 케이싱이 1976년에 출간한 책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 덕분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 덕분에 이 책은 즉각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음모론이 이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저자가 과학자, 엔지니어 또는 과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 이전에는 요리와 농업에만 초점을 맞춘 책이었지만 빌 케이싱은 자신의 책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 자신의 책을 옹호하기까지 했죠. 당시 여러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달 탐사 임무에는 의심스러운 결함과 연결되지 않은 점이 많지만 달 착륙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가 꽤 충격적인 폭로를 한 만큼 세계는 아폴로 임무보다 더 위대한 달 착륙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곧 다시 달에 갈 것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달 위를 걷거나 샘플을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가 정부와 우주 비행사를 달에 데려가는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우주 밖의 생명 가능성을 매우 믿으며 스페이스X는 이 꿈을 실현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국은 화성을 탐사하고 그곳에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화성 기지를 건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화성 기지를 건설하고 전염병이나 기타 재난으로 지구가 파괴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인간을 화성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화성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켓과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인간 수송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향후 계획에 대해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간을 화성에 바로 보내는 대신 우주 비행사를 먼저 달로 데려갈 것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이전의 어떤 우주선보다 훨씬 더 발전된 획기적인 초중량 우주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력한 우주선은 최대 100톤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달 기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아폴로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형 달 착륙선과 달리 이번 임무는 1969 달 착륙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는 최초의 아폴로 임무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그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머스크는 아폴로 11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이 당시로서는 너무 발전되어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래 기술을 현재로 가져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를 실현해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다가오는 달 탐사가 훨씬 더 야심차고 지속 가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페이스X의 계획은 달에 착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속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달과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여 행성 간 문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 머스크의 궁극적인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비범합니다. 저희만큼이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스페이스X와 우주 탐사에 관한 모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화면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콘텐츠를 더 시청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